이 이야기는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늘은 마왕과 그의 군대에 의해 침략당했지만 신들의 수호자는 홀로 그들을 막아서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러나 신들 중에 배신자가 있었고 수호자는 죽음을 당하여 그의 영혼이 72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인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수호자가 패배하자 마족 군대는 하늘을 점령했고 신들은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신들은 압도당했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남은 힘을 다해 마족을 봉인했습니다. 하지만 신들이 세상을 지켜보지 못하면서 혼돈이 퍼지기 시작했고 질서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수호자의 영혼 조각 72개를 모아 그의 에너지를 사용해 신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세상은 혼돈 속에 있고 우리는 두 형제인 윤과 션이 집에 피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땅이 흔들리고 집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윤은 동생을 바구니에 넣고 가까스로 탈출합니다. 한편 그들의 아버지인 공은 거대한 마족과 싸우지만 고전하며 기둥에 내동되기 처집니다. 형제들은 도착하여 아버지를 돕고 싶어 하지만 마족이 갑자기 그들을 공격합니다. 아버지는 공격을 막아내며 마족을 기절시킨 후 안전을 위해 형제들을 기둥 위로 던져 올리고 마족의 공격을 막습니다. 그는 무기를 변형시켜 삼절곤으로 만든 후 마족의 손에 그것을 감쌉니다. 그는 마족의 얼굴을 무릎으로 치고 무기로 목을 졸라댑니다. 그러나 마족은 사슬을 부수고 그를 공중으로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삼절곤을 마족 주위로 차서 마족을 묶는 기술을 발동합니다. 마족이 묶여 있는 동안 그는 주변 기둥을 조종하여 손을 만들어 마족을 가둡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을 알고 그는 아들들과 함께 도망칩니다. 그들은 동굴로 향하고 덩굴로 덮인 지역을 발견합니다. 공은 기술을 사용해 궁전의 천문을 열고 덩굴을 물러나게 하여 2개의 칼이 세워진 받침대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동시에 칼을 뽑아 받침대를 사라지게 하고 금빛 용기가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공은 그것을 윤에게 건네주며 내가 어른이 되면 동생에게 주라고 당부합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다른 칼을 주며 이 2칼은 마족 사냥꾼들에게 전해 내려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윤은 자신이 그것을 다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그가 어릴 적부터 연습해왔으므로 그를 믿는다고 합니다. 땅이 흔들리자 그들은 마족이 틀림없이 풀려났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용암으로 가득 찬 방에 있는 돌다리에 도달하고 공은 그것이 과거 마족 사냥꾼들이 사용하던 영혼의 방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마족이 갑자기 천장을 뚫고 들어오고 공은 붙잡히지만 벽의 일부가 마족에게 부딪히게 하는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는 자유를 얻고 다른 기술을 사용하여 마족을 구형 감옥에 가두고 그것이 용암으로 떨어져 그 지역을 연기로 뒤덮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갑자기 종이 울리고 공은 신비한 여성에게 등 뒤에서 찔리며 아들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최후의 수단으로 그는 그들을 보내기로 결심하고 마지막 기술을 발동합니다. 여성은 그들을 추격하려 베리어를 뚫고 들어와 윤의 얼굴을 긁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갑자기 사라지며 다른 곳으로 전송됩니다. 10년 후 윤은 성장했고 션은 거대한 도마뱀 괴물로 변장합니다. 우리는 한 남자가 마족 사냥꾼과 함께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마족 사냥꾼은 마족의 존재를 감지하고 천년된 도마뱀 마족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남자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남자는 마족 사냥꾼이 무기를 소환하자 도망칩니다. 그는 구슬에 주문을 걸고 방 안에 던져 도마뱀 마족을 맞춥니다. 그는 이어서 다른 공격을 가하여 마족의 머리를 자릅니다. 그러나 남자는 갑자기 당황하며 도마뱀에게 왜 일을 망쳤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윤이 그의 뒤에서 나타나 그를 기절시키고 그는 기둥에 묵힌 채로 깨어나 형제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윤은 그를 위협하고 남자는 자신이 실제로는 가짜 마족 사냥꾼이며 마족과 함께 사람들을 속여 돈을 뜯어내고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힘이 약한 마족과 짜고 다녔는데 그 마족이 건물에 출몰하면 자기가 잡는 척을 해서 둘이서 이익을 나눴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는지 궁금해하고 남자는 자신을 믿게 만드는 잘생긴 얼굴 덕분이라며 윤의 얼굴은 산적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마족 사냥꾼으로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윤은 화가 나서 그를 묶은 채 도마뱀 의상을 입힌 채로 남깁니다. 그 후 션은 14살이 되었기 때문에 성인식을 치릅니다. 윤은 의식을 거행하여 션이 빛으로 둘러싸이게 하고 부적들이 그를 둘러쌉니다. 빛이 사라지자 윤은 그에게 이제 공식적인 마족 사냥꾼이라고 말합니다. 션은 자신이 준비되었는지 의문을 가지지만 윤은 그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며 아버지가 남겨주신 금빛 용기를 보여줍니다.
션은 그것을 열고 작은 철봉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것이 무엇에 쓰이는지 궁금해하고 유는 아버지가 그것이 그의 운명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할 뿐입니다. 션은 그것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며 목걸이로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한 노인이 그들에게 달려와 안개 때문에 사람들이 사라졌다며 마을을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돈을 제안하지만 융은 그것이 또 다른 사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쉔의 성년식을 계속 진행하는데 더 관심을 보이며 그에게 좋은 시간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노인을 만나고 노인은 가방을 떨어뜨려 황금 방울을 드러내고 융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여자를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안개에 둘러싸인 마을을 조사하기로 결정합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던 중 쉔이 갑자기 사라지고 융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고양이 요괴를 봅니다. 그는 방울의 출처에 대해 묻지만 고양이는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공격을 피하고 고양이 요괴는 뒤에서 그를 공격합니다. 안개를 사용해 사라졌다 나타나며 뒤에서 그를 때립니다. 하지만 융은 몸을 돌려 자신의 주변 안개를 거서내는 회오리를 만들고 요괴는 땅에 쓰러집니다. 그녀는 자신을 죽이지 말라며 그를 위해 뭐든지 하겠다고 애원하고 융은 그녀에게 방울에 대해 묻습니다. 그 소녀는 우연히 발견했을 뿐이며 어디서 온 것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하자한 그냥 마을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비에 감사하지만 갑자기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나 융은 준비가 되어 있었고 백슬래시 기술을 사용하여 쉽게 그녀를 물리칩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라지면서 융에게 자신의 형제가 싯을 죽여 복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시연은 다른 고양이 요괴에게 공격받고 그 요괴는 그를 아이 취급하며 무시합니다. 하지만 시연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싸울 준비를 합니다. 융은 멀리서 지켜보며 이를 최종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고양이는 시인에게 공격을 가하지만 시연은 그 공격을 능숙하게 피하며 요괴에게 다가갑니다. 요괴는 그의 지팡이를 잡지만 시연은 그를 압도하고 심지어 그를 타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괴를 화나게 만들고 요괴는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며 시엔이 반응하기 전에 그의 속도로 공격합니다. 그는 시엔의 무기를 부수고 융은 그를 도와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걸이가 빛나기 시작하자 그는 그것을 움켜쥐고 목걸이는 무기로 변합니다. 시안 그것을 요괴에게 던져 요괴를 날려버리고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느낄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 파동을 방출합니다. 그 에너지는 요괴 여성에게도 닿고 그녀는 그가 마침내 각성했음을 깨닫습니다. 무기가 요괴의 가슴을 관통하지만 요괴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그의 가슴에 있는 황금 지팡이를 보고 놀랍니다. 그는 시엔이 더 이상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지팡이를 뽑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융이 도착하여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방울에 대해 묻습니다. 방울이 울리고 요괴는 최면에 걸려 세미어라는 여자가 그것을 주었고 방울이 울리면 형제가 나타날 것임을 알았다고 밝힙니다. 영은 세미어에 대해 묻지만 요괴는 그의 임무는 요괴 사냥꾼을 죽이고 영혼 조각을 탈취하는 것이라며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방울이 미친 듯이 회전하며 요괴의 입 안으로 들어가 요괴를 폭발시킵니다. 폭발은 더 발전된 문명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두 사람에게 감지되고 그들은 그들의 순간 이동기로 향해 확인하러 갑니다. 시안이 깨어나고 유는 그에게 잘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황금 지팡이를 회수하지만 그것은 다시 작은 형태로 변합니다. 발전된 문명에서 온 두 사람이 도착하여 지팡이가 그들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유물을 스캔하여 그것이 그들의 목표임을 확인하고 그것을 쉔쉔 스타프라고 부릅니다. 두 사람은 형제에게 접근하지만 융은 폭발로 인해 내부 부상을 입어 싸울 상태가 아닙니다. 시안은 그들과 대화를 시도하지만 소녀는 그에게 지팡이를 넘기라고 말합니다. 융은 그들을 막으려 하지만 쉽게 패배합니다. 소녀는 그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넘기기를 거부하며 그녀의 가면 때문에 돼지머리라고 부릅니다. 소녀는 화가 나지만 그녀의 동료가 그들을 막으며 악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의 기술을 사용하여 융의 부상을 치유하고 융은 그의 내부 부상까지 사라졌음을 깨닫고 놀랍니다. 융은 그들에게 왜 유물을 원하는지 묻고 소녀는 지팡이가 항상 그들의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지팡이는 한때 신들 중 가장 강한 전사인 수호자에 의해 사용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요정족의 사절 서우로와 슈로 소개합니다. 슈는 가면을 벗고 형제들은 그녀가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서우로는 수호자가 100년 전에 암살당한 후 지팡이가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그는 그들의 목표가 신들이 갇혀있는 공간의 봉인을 깨기 위해 그의 영혼의 72조각을 찾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는 지팡이가 신의 흔적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영혼 조각을 찾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융은 그것이 아버지를 죽인 요괴를 찾는 단서라고 생각하여 지팡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유물이 정말로 쉔쉔 스타프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묻고, 사우론은 그것이 각성되었을 때 에너지 파동을 발생시켜 6세계에 퍼졌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우론은 요괴들도 그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마왕 말과 그의 군대가 신들과 함께 봉인되었기 때문에 요괴들이 그를 풀어주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합니다. 유는 그들을 믿지 않지만 슈는 그들에게 신들을 해방시키지 않으면 세상이 계속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악마들이 먼저 봉인을 깨트리면 세상도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아는 그들을 믿기로 결정하고 지팡이를 건네줍니다. 유는 그의 형제를 위험에서 멀리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형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그들이 떠날 때 슈는 지팡이가 철로 변한 것을 보고 그들이 가짜로 자신을 속이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안이 지팡이를 다시 가져가자 그것은 다시 황금으로 변합니다. 슈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하고, 사우론은 오직 순수한 마음만이 그것을 깨울 수 있으며 그것이 시안을 새로운 주인으로 인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려갈 수밖에 없고 형제들은 운명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가기로 동의합니다. 그들은 노인에게서 보상을 받고 지팡이를 바라보며 다음 조각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을 봅니다. 사우론은 배를 소환하고 모두 배에 올라타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사막을 지나가고 우리는 잉이라는 이름의 이상한 여자가 땅에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배는 그녀를 감지하고 긴급 회피 기동을 수행하여 배가 옆으로 날아가게 합니다. 슈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고 배는 그들에게 감지한 여인에 대해 말해줍니다. 유는 주변을 둘러보고 사막 한가운데 있는 여자를 보고 그녀를 돕기 위해 서둘러 갑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기절하고 그는 그녀의 몸에 상처를 봅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배로 데려가지만 슈는 그를 막으며 낯선 사람을 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슈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유는 그녀가 단지 자신의 몸매를 질투한다고 생각하여 그들은 논쟁을 시작합니다. 잉은 배에 들어갈 수 있었고 사우론은 그녀에게 어떻게 다쳤는지 묻습니다. 잉은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의 도적들을 만났지만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다시 도적들을 만날까 두려워서 자신을 다크 캐니언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유는 그들이 조각을 찾기 위해 다크 캐니언으로 갈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하며 운명이 그들을 함께 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잉은 조각들에 대해 궁금해하고 시아는 지팡이를 보여주며 다크 캐니언에서 조각을 감지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슈는 그들이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말하고 있어서 화가 나고 지팡이를 치우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다음날 다크 캐니언으로 떠나자고 제안하며 슈와 함께 방을 떠납니다. 형제들이 잠든 사이 잉은 그녀의 반지를 사용하여 거미줄을 만들어 션에게서 지팡이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션이 손을 움직여 거미줄이 지팡이에 닿지 않도록 막습니다. 문이 갑자기 열리자 잉은 침대로 돌아가고 샤워를 마친 사로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는 잘못된 방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고 떠납니다. 다음날 유는 잉을 찾기 시작하고 사로는 그녀가 이미 떠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션은 이제 지팡이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슈는 화가 납니다. 하지만 사로는 침착하게 남아 있습니다. 회상 장면에서 우리는 동굴에 있는 잉을 보며 그녀가 도적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녀의 여동생 메이가 그들에게 붙잡힌 것을 봅니다. 도적의 우두머리는 그녀를 세계 최고의 도둑으로 인정하여 그녀에게 션젠 지팡이를 훔치라고 명령합니다. 잉은 그 유물에 대해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100년 동안 그것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단지 전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스는 그것이 실제라고 그녀에게 말하며 그것이 잠들어 있어서 아무도 찾을 수 없었지만 이제 깨어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수호자의 영혼 조각을 보여주며 그것이 계곡 전체를 파괴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것을 작동시켜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천장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팡이가 가장 강력한 신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악마들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자신에게 반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그녀가 지팡이를 가져다 주면 그들을 놓아주겠다고 약속하지만 메이는 그녀가 그것을 어기면 고통받을 것을 알고 다시는 훔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잊지 말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잉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만 도적 중 하나가 그녀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메이가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끼어듭니다. 잉은 여동생을 해치지 말라고 그들을 협박하고 보스는 그녀가 성공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잉은 여동생을 구하러 가고 슈는 소녀를 구하고 지팡이를 잃은 형제들을 꾸짖습니다. 타로는 그들이 그 지역에서 잉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특정 장소로 그들을 데려갑니다. 그는 그들이 거미줄 동굴로 가고 있다고 말하며 입구를 보여주면서 그 안의 통로가 복잡하여 길을 잇기 쉽다고 알려줍니다. 타로는 그들에게 자신의 기기를 보여주며 지팡이의 신호를 가리키고 유는 그것을 되찾기로 결심합니다. 동굴에서 잉은 도적 우두머리에게 돌아가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지팡이를 건네줍니다. 그래서 메이를 잉에게 돌려주는데 메이는 자신이 혼자 계곡에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잉은 그녀가 괜찮아서 기쁘고 그들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도적이 갑자기 그들의 길을 막고
보스는 그들에게 그들이 떠날 수 없다고 말하며 재미있는 것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링은 그를 뻔뻔하다고 부르며 반지로 거미줄을 썰 보스의 다리에 감아 쓰러뜨리고 지팡이를 되찾습니다. 다른 도적이 그녀에게 돌진하자 그녀는 지팡이를 사용해 그 남자를 겁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녀는 반지를 사용해 그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들은 도망가기 시작하고 두 남자는 그들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메이는 갑자기 넘어지며 영에게 그녀를 두고 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은 그녀를 두고 가지 않고 거대한 거미줄을 소환해 그들을 가둡니다. 하지만 보스는 그것을 잘라내고 그들을 공격하려 합니다. 결국 그는 땅을 치고 자매들을 분리시킵니다. 메이는 야윈 도적을 차려 하지만 그는 쉽게 그녀의 다리를 잡고 영은 보스의 공격을 피합니다. 야윈 도적은 뒤에서 그녀를 치르려 하지만 그녀는 거미줄로 그의 손을 벽에 고정시킵니다. 보스는 다시 그녀에게 휘두르지만 영은 뛰어올라 거미줄로 그를 때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땅에서 바위를 소환하여 그녀를 때리고 쓰러뜨립니다. 메이는 그녀를 확인하고 영은 그냥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도적이 자유롭게 되어 그들을 장벽 안에 가둡니다. 한편 사로는 동굴 안에서 지팡이를 정확히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유는 흩어지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는 션과 함께 갑니다. 그들은 동굴을 달리고 션은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는 영의 독특한 향기에 대해 그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매들이 장벽에 갇혀 있는 것을 봅니다. 메이는 보스에게 영을 해치지 말라고 간청하며 그녀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행동만 잘하면 잘 대우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적은 장벽을 제거하고 보스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영은 반지로 공격하며 그의 얼굴을 긁습니다. 보스는 화가 나서 바위 가시를 소환하여 그녀를 공격하려 하지만 메이가 그 앞을 막아섭니다. 그녀는 동생을 보호할 수 있어서 행복하지만 기절합니다. 유는 화가 나서 칼을 들고 달려들지만 보스는 그의 공격을 막습니다. 션은 다른 도적을 바위로 기습하려 하지만 도적은 피하고 그를 발로 차버립니다.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 동굴에 틈이 생기고 그들은 슈와 사로와 합류합니다. 슈는 그녀의 대포를 영에게 발사하지만 유는 그 폭발을 막아 천장으로 튕겨냅니다. 형제들은 슈가 다시 쏘지 못하게 하며 그녀에게 도적들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도적들을 둘러싸고 있는 장벽을 보고 도적들이 영혼 조각의 힘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을 몸에 흡수했다고 말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슈는 그들을 파괴하려 하지만 유는 그녀의 길을 막고 자매들에게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보스는 손뼉을 쳐 부하들을 소환하고 그들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도적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오지만 사로는 회오리 마법을 사용하여 모두 날려버립니다. 도적 대장은 션을 죽이려 하지만 유는 그의 길을 막고 션에게 자매들과 함께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슈는 그녀의 대포에서 발톱을 뻗어 보스를 뒤로 밀어냅니다. 사로는 마법으로 천둥 구름을 만들고 야윈 도적은 장벽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슈는 그를 쳐내고 사로는 번개를 소환하여 보스를 감전시킵니다. 형제들은 두 소녀가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영은 그들에게 거짓말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하지만 션은 그녀에게 그것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며 그녀가 동생을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도적 보스는 다시 일어나 주먹으로 공격하고 사로는 뒤로 물러서며 보스에게 화염 주문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는 바위 방패를 만들어 화염을 사로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슈가 그를 구하러 와서 보스와 충돌하고 그들은 둘 다 밀려납니다. 보스는 영혼 조각의 힘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것은 조각의 힘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보스는 그들에게 바위를 던지고 사로는 물 방패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충분히 강하지 않아서 그들은 슈가 대포를 발사할 때 뛰어오릅니다. 보스는 바위를 사용하여 발사체를 공중에서 폭발시키지만 그것은 더 작은 발사체로 나뉘어 보스 주위에 폭발을 일으키고 그는 바위 껍질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그는 자신이 무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지만 물속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로는 번개를 사용하여 그를 감전시키고 슈는 대포를 발사하여 보스를 무찌릅니다. 그들은 그의 몸에서 영혼 조각을 회수하고 동굴이 무너지기 전에 탈출합니다. 한편 우리는 두 소녀와 함께 있는 형제들을 보는데 야윈 도적이 갑자기 그들에게 달려듭니다. 션은 그를 밀쳐내지만 도적은 즉시 일어나 션을 공격하려 하고 윤이 개입합니다. 도적은 윤의 공격을 피하고 발로 반격하여 그를 밀어냅니다. 도적 뒤에 촉수가 나타나 그들이 주먹을 주고받을 때 윤을 공격합니다. 도적은 뛰어올라 그의 촉수를 윤에게 발사하고 윤은 간신히 공격을 피합니다. 윤은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어 션은 도적을 붙잡고 윤은 그에게 돌진합니다. 하지만 도적은 윤을 장벽 안에 가두고 션을 발로 차버립니다. 윤은 장벽을 베어내지만 도적은 그에게 석화 마법을 사용하여 그를 천천히 돌로 변하게 합니다.
션은 주먹이 피가 날 때까지 장벽을 두드리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도적은 그를 옆으로 밀어냅니다. 션은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팡이가 빛나기 시작하고 션은 그것을 잡아 진정한 형태로 변형시킵니다. 그는 그것을 사용하여 장벽을 부수고 석화 주문도 되돌립니다. 도적은 그를 발로 차고 황금 지팡이를 잡지만 그것은 즉시 작은 철 막대기로 변합니다. 그는 그것을 다시 황금 지팡이로 돌리려고 하지만 윤의 석화가 완전히 해제되어 그의 팔이 잘려나갑니다. 그들은 타격을 주고받기 시작하지만 도적은 윤의 속도가 향상되는 것을 보고 특정 전사를 떠올리게 된다. 윤은 도적에게 일격을 가하는데 성공하여 그를 무릎 꿇게 만든다. 하지만 도적은 마귀 사냥꾼이 인간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윤은 그가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만 도적은 웃으며 윤이 쌍검 사냥꾼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하며 윤이 그의 후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10여 년 전 그의 주인에게 쌍검 사냥꾼을 찾으라는 명령을 받고 싸우게 되었다고 말한다. 윤은 사냥꾼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지만 도적은 갑자기 종소리를 듣고 죽어 몸에서 영혼 조각을 방출한다. 다시 그들의 배에서 사루는 마법으로 메이를 치유하려고 하지만 그녀의 부상은 너무 심각하다. 잉은 그녀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루는 그녀의 영혼을 봉인하기 위해 몸을 희생하면 신들이 해방될 때 다른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잉은 그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사루는 그녀의 여동생의 영혼을 반지에 봉인하고 그녀는 여동생이 여전히 함께 있는 것처럼 느낀다. 한편 션은 자신이 누구도 구하지 못해 무능하다고 생각하며 왜 자신이 선택되었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윤은 그가 도적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준 것을 상기시키며 그에게 잠재력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모든 조각을 모아 신들을 해방시키면 메이를 구할 수 있다고 말하며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한다. 그들은 배로 돌아오고 조각들은 지팡이에 흡수된다. 잉은 그녀의 여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며 그들의 여정에 합류하겠다고 요청하고 윤은 세계를 구하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면서 그녀가 팀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 그들은 산업도시로 도착했지만 션은 몸 상태가 좋지 않고 더위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윤은 사루에게 그의 형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묻지만 사루는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이것은 지팡이가 조각을 흡수할 때 일어나는 일이며 션은 현자의 가게에서 약을 구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여성 의류로 가득한 이상한 가게에 들어가지만 가게 주인은 슈에게 다가와 그녀를 알아본다. 그는 1000개가 봉인 후 불사신들이 거의 그의 가게를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다른 상품을 판매해야 했다고 언급한다. 그는 비밀 스위치를 작동시켜 그의 가게를 불사신들을 위한 가게로 변신시킨다. 슈는 즉시 센주콩을 요구하자 그는 재빨리 그것을 찾아 그녀에게 주고 그녀는 션의 목구멍에 그것을 밀어넣는다. 윤은 그들이 형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궁금해하고 가게 주인은 센주콩이 마력 과부하로 인한 불편함을 줄여주고 치유 효과도 있다고 설명한다. 윤은 감명을 받고 그것을 한 봉지 사고 싶어 하지만 가게 주인은 그것이 20억 원이라고 말한다. 윤은 그런 돈이 없지만 사루는 자신의 계좌에 조 단위의 돈이 있다고 밝히며 지불하겠다고 제안한다. 슈는 왜 도시가 더워졌는지 궁금해하고 가게 주인은 100년 전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그 이후로 기후가 더워졌고 지금은 도시의 산업 용광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하루는 그것이 천천히 식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가게 주인은 도시 전체가 그것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며 도시의 실제 지배자인 페이센에 대해 언급한다. 슈는 왜 그가 페이센에 맞서지 않는지 궁금해하지만 가게 주인은 페이센이 요정에게도 위협이 되는 고급 악마라고 말한다. 하루는 션에게 지팡이를 돌려보라고 요청하자 그는 시도해보고 사루는 운석이 지팡이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어 운석 안에 영혼 조각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목걸이가 부서지면서 지팡이가 떨어진다. 슈가 사루와 함께 떠나려 할 때 윤은 자원하여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하지만 슈는 그에게 이전에 겪어본 적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윤은 가기로 결심한다. 그는 션을 잉에게 맡기고 다른 사람들과 합류하기 위해 떠난다. 그들은 그들의 위치에 도착하고 사루는 지도를 열어 페이센이 건물의 꼭대기층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슈와 사루가 꼭대기층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는 동안 윤은 건물로 침입해 페이센을 부르고 이는 모두에게 그들의 존재를 알린다. 가게로 돌아온 션은 수호자가 악마들과 맞서 싸우는 비전을 본다. 그는 지팡이를 사용하여 그들을 쉽게 파괴했지만 마왕 마라는 에너지 블라스트로 공격하여 그의 가슴을 관통하고 그의 영혼 조각들을 인간계에 흠뿌린다. 션은 그들이 패배시킨 도적들로부터 얻은 2개의 조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도적 영혼들은 그에게 그가 약하다고 말하지만 수호자의 힘을 사용하면
그의 힘이 무적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에게 영혼을 희생하여 힘을 얻으라고 유혹하지만 그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지팡이는 밝게 빛난다. 그것은 거대한 지팡이로 변신하여 땅에서 솟아오르고 수호자의 목소리는 샤에게 그의 영혼과 정신이 그와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샴은 의식을 되찾지만 잉이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실수로 지팡이를 떨어뜨린다. 잉은 그것을 집어들고 가게 주인에게 보여준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그의 목걸이를 고쳐서 은실로 교체했다. 한편 그 3인조는 적을 처치하고 여자의 초상화로 가득한 홈에 도달하여 페이산이 등장한다. 윤이 그에게 달려들지만 그는 화염 스킬을 활성화하여 윤을 물러서게 합니다. 페이산은 쉬와 사루를 보며 기뻐하고 그들을 가치 있는 상대라 생각하며 그들에게 다가가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는 그들이 영혼 조각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자신의 몸에 있다고 밝히며 강제로 가져가라고 도전합니다. 윤이 그에게 달려들지만 페이사는 화염 장벽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불기둥을 불러내며 반격합니다. 하지만 윤의 검이 불꽃을 흡수하면서 자리를 지킵니다. 이를 본 페이사는 화염 폭발을 사용하여 그를 날려버리고 사루가 떨어지는 그를 잡아줍니다. 사루는 그의 몸 안의 불이 운석과 반응하여 도시를 재앙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막기 위해 영혼을 포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페이사는 불사의 혈액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루는 그가 금단의 기술을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운석을 어디로 옮길 것인지 묻습니다. 페이사는 불멸의 궁전을 산산조각 내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슈는 대포를 꺼내 방패로 방어하는 그를 향해 발사합니다. 그는 화염 채찍으로 슈를 공격하여 대포를 감싸 과열시킵니다. 사루가 물로 식히려 했지만 소용이 없어 결국 대포를 내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페이사는 슈에게 화염구를 발사하지만 윤이 그녀를 방어하고 가게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용암이 산업 용광로에서 분출되어 모두가 패닉 상태가 되면서 슈와 사루는 후퇴합니다. 페이사는 윤에게 불을 퍼붓고 윤은 상대에게 검을 던져 뒤에 나타나 공격을 성공시키지만 그것은 환영이었습니다. 페이사는 윤의 다리에 채찍을 감아 그를 땅에 내리칩니다. 페이산이 그를 끝내려 하지만 사루가 돌아와 얼음벽을 만들어 그들이 도망칠 수 있게 합니다. 페이사는 땅에 있는 피를 보고 그것을 이용해 의식을 시작하여 운석을 발사합니다. 그것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자 사루는 지난 세기 동안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불멸의 궁전에 도달하기 전에 부서질 가능성이 높으며 파편이 도시 위로 쏟아질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그 순간 운석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모두를 위협하고 세 사람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가게로 돌아갑니다. 잉과 시아는 대피소로 달려가지만 시아는 울고 있는 소녀를 보고 그녀에게 함께 대피하자고 말하며 달려갑니다. 하지만 근처 건물이 무너져 그들은 잔해에 맞을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잉은 거미줄을 사용해 그들을 구하고 모두 대피소에 도착합니다. 시아는 형을 걱정하지만 가게 주인은 이미 센즈콩을 먹었으니 회복할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안심시킵니다. 대피소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모두가 걱정하고 가게 주인은 열을 조절할 수 있는 산업 용광로의 핵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그것이 재앙을 끝낼 열쇠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게 주인은 그것이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일행은 잉이 그것을 훔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잉은 다시는 훔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떠올리지만 가게 주인은 그 핵심이 불사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지 도둑질이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잉은 건물에 침투하여 감시 책임자들을 제압하고 카메라를 사용해 비서를 찾습니다. 그녀는 비서를 매복해 신문하려 하지만 비서는 반격하며 넥타이를 잉의 팔에 감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잉은 거미줄로 비서를 제압하고 신문을 계속하며 핵심에 대해 묻습니다. 한편 페이사는 화염구를 던지며 요정들에게 나오라고 말하고 대피소는 계속 무너져 갑니다. 슈는 잉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벌려고 대포를 꺼내고 사루도 그녀의 계획에 동참합니다. 건물 안에서 잉의 신문은 성공적이었고 그녀는 핵심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경보를 울려 거대한 로봇이 그녀의 길을 막습니다. 페이산이 걸어다니면서 파괴가 도시 전역에 퍼집니다. 회상 속에서 우리는 빨간 머리 소녀가 도둑을 막으려 할 때 그가 갑자기 칼을 꺼내는 것을 봅니다. 페이산은 도둑을 제압하고 그 소녀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들은 사귀기 시작하고 결국 결혼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상위 세계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불이 도시 위로 쏟아집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운석을 보고 그것이 그의 아내가 있는 건물을 강타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슈와 사루가 그를 대면하고 그는 자신의 운명을 불사의 탓으로 돌리며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는 화염 폭발을 시전하고 사루가 얼음 장벽으로 막으려 하지만 결국 부서집니다. 금색 지팡이가 갑자기 그들 앞에 떨어져 보호하고 시안이 싸움에 합류합니다. 시안은 페이산에게 멈추라고 간청하며 모두가 고통받고 있으며 도시가 100년 전처럼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페이산은 잔해 아래 붙인 아내의 시신을 보았던 순간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땐 영혼온 조각을 발견했고 그것이 지금의 능력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100년 전의 파괴를 초래한 불사들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밝힙니다. 하루는 전쟁 중의 마왕이 불멸의 궁전을 운석으로 파괴하려 했지만 그들이 보호막을 만들어 궤도를 변경시켜 그것이 하위 세계로 떨어지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팩스는 불멸자들이 인간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슈에게 화염구를 던지지만 시안이 방벽으로 그녀를 보호합니다. 이는 그에게 도시를 파괴하면 불멸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며 과거를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를 늑대 괴물로 변하게 하고 그는 펀치를 던져 시엔을 날려버립니다. 한편 이잉은 로봇을 물리치고 그녀의 거미줄로 코어를 잡으려고 시도하지만 그녀의 거미줄이 얼어버려 작동하지 않습니다. 팩스는 불을 내뿜으려 하지만 그는 특정한 에너지를 느끼고 그들이 코어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격분하여 화염구를 던지고 이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 후 코어로 다시 돌아갑니다. 쉔은 그의 방벽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은 팩슨을 멈출 생각을 하지만 슈는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쉔이 그를 쫓아가겠다고 자원하자 사루는 그에게 순간이동 주문을 사용하여 이잉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코어 주변의 벽이 부서지고 이잉은 이상한 남자가 들어오자 숨습니다. 그는 손으로 코어를 잡고 얼어붙기 시작하지만 그가 입고 있는 갑옷 덕분에 멈춥니다. 그 순간 팩생이 도착하여 그에게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싸움을 시작하고 서로 붙잡고 있지만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남자는 코어가 그의 여동생을 위한 선물이라고 설명하며 거대한 황소로 변해 팩슨을 압도합니다. 그 남자는 팩슨의 가슴을 그의 발톱으로 꿰뚫어 그를 물리치고 영혼의 조각이 그의 몸에서 나옵니다. 그 남자는 그 조각을 가져가 코어와 함께 상자에 넣습니다. 그는 도시로 내려오는 운석을 보고 얼마나 강력한지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쉔이 그의 지팡이를 확장하면서 상자가 그의 손에서 떨어집니다. 그 남자는 그것을 잡지만 그의 생명력이 흡수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재빨리 당겨 쉔에게 도끼로 돌진하지만 이잉기 절묘한 타이밍에 그를 구합니다. 지팡이가 그의 생명력을 계속 흡수하자 그는 결국 자신의 팔을 잘라내게 됩니다. 그는 이상한 돌을 사용해 후퇴하기로 결정하고 순간이동을 하여 사라집니다. 거대한 운석이 도시를 파괴하려 하지만 팩스는 쉔에게 코어를 부수면 멈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쉔의 지팡이를 가져와 코어를 치고 도시가 얼음으로 뒤덮이며 운석을 얼려 산산조각이 납니다. 팩스는 자신이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지만 그의 아내의 영혼이 나타나 도시를 지켜냈다고 말하며 그를 안아주고 팩스는 그녀의 품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 그룹은 유흥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강으로 가며 그들의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들은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사막 마을에 도착하고 갑자기 전력 장애를 겪습니다. 사루가 확인하러 가고 형제들은 사루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슈는 그 마을이 주변 사람들과 거래를 하던 지역이었고 사루의 군대가 광산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다고 밝히지만 그녀는 그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계속하지 않습니다. 용은 그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형제들은 사루에게 가고 사루는 그에게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며 배의 파워 크리스탈이 부서져서 근처 광산에서 교체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광산의 상황이 복잡하다고 주장하며 혼자 가고 싶어합니다. 용은 그의 도움을 제안하지만 사루는 그에게 방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루가 그의 팀과 함께 광산을 조사하라는 임무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팀원들은 광산으로 가는 도중에 농담을 하고 우리는 그가 지금 모래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특정 헬멧을 그의 팀원이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루가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자 쉔은 걱정하기 시작하고 슈에게 그의 위치를 추적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용은 서루가 나쁜 일이 생기면 아마 도말 것이라고 말하지만 슈는 그에게 서루가 겪은 일을 전혀 모른다고 입 다물라고 말합니다. 서루가 광산으로 걸어가면서 그는 그의 팀원들을 기억하고 회상 장면에서 우리는 그의 팀이 광산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실종된 인간 광부들을 찾지만 너무 어두워서 그들 중 한 명이 지역을 발경부 해묘지 주변에 흩어져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지하 광산으로 이어지는 구멍을 보고 사루는 지도를 확인하며 지하에서 생명 신호를 확인하고 광부들이
거기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팀원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전투 장비가 없다고 말하지만 사루는 그들에게 임무를 상기시키며 전투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의 팀은 구멍으로 뛰어들고 보이는 대로 좀비들을 쏘아 쓰러뜨립니다. 사루는 그들이 실종된 광부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많아서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좀비들이 그들의 길을 막아서 그의 팀원이 수류탄을 던지고 숨으라고 말합니다. 좀비들은 제거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들이 떠나면서 땅에 있는 피가 상징을 형성합니다. 그들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여 몇 개의 케이블을 사용해 본부에 메시지를 보내고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메시지를 보내는 동안 그의 팀원 뒤에 벽이 부서지고 그 뒤에 괴물이 나타나며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그들은 그것을 시체 수확 짐승으로 인식합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유는 그 괴물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것이 시체를 먹는 강력한 괴물로 불멸자들에게도 위협이 된다고 말합니다. 슈는 그것이 어둠의 악마 영역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광산에 있을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 슈는 사루의 위치를 추적하고 그가 현재 크리스탈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가 신비로운 문양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그것을 불사의 피로 활성화되는 악마의 세계로 가는 통로를 여는 구성이라고 인식합니다. 이것이 몬스터가 어떻게 광산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그는 그의 팀이 그 구성을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괴물이 그의 앞에 나타나자 그는 그의 팀이 몬스터에게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억하며 전투 준비를 합니다. 사루는 친구를 구하려 했지만 그는 사루에게 자신이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임무를 완수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루는 몬스터와 싸우려 했고 돌기둥으로 그것을 짓밟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서로가 쓰러지지만 그의 친구는 몬스터를 가두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루는 그의 팀원들의 환영을 보고 그들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울지만 그들은 그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며 그와 합류할 시간이 아니라며 구상의 진실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사루는 쉔이 그를 부르는 소리에 깨어나고 다른 사람들이 몬스터와 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슈가 대포로 그것을 공격하지만 효과가 없어 사루는 쉔에게 방어막으로 모두를 보호하라고 하며 몬스터를 구성 안에 가둡니다. 쉔은 그가 자신을 희생하려는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사루는 더 이상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몬스터에게 몰려들지만 몬스터는 그들을 그냥 내던집니다. 사루는 목숨을 바칠 준비를 하며 몬스터에게 접근하지만 쉔이 그를 막고 지팡이를 사용해 천장에 구멍을 냅니다. 몬스터가 햇빛에 노출되자 빠르게 부서지고 모두가 살아서 빠져나옵니다. 사루는 쓰러진 전우들을 기리며 문양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맹세하고 영혼의 조각을 모으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는 그룹에 합류합니다. 그들은 치유의 강에 도착하고 사루는 사람들이 그 강에 가서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도한다고 밝힙니다. 잉은 왜 강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은지 궁금해하고 슈는 광산에서의 사건 때문에 요정들이 그 지역을 떠나게 되었고 그곳에 악마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그 지역은 나쁜 평판을 얻게 되어 이제는 강에 도달하기 전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쉔과 유는 강에서 목욕을 하고 쉔은 여왕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뮤이라는 신비로운 남자를 보고 여왕은 그에게 접근하여 이야기를 시도하지만 뮤트는 그를 무시합니다. 쉔이 그에게 장비를 주며 그 남자에 대해 물어보자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여왕은 뮤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쉔은 위험을 감지하며 돌아가자고 제안합니다. 여왕은 이에 동의하지만 뮤켄은 그의 검을 알아채고 그들은 그에 의해 멈춰집니다. 뮤슈는 쌍검을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악마 사냥꾼 쳔과의 결투를 기억합니다. 쳔은 한 자루의 검으로 그와 싸우려 하지만 밀려나자 진지하게 나서기로 결정하고 두 번째 검을 꺼냅니다. 그들의 검이 맞붙고 그들은 막상막하인 것처럼 보입니다. 미원은 그의 궁극의 기술을 풀어내어 주변 땅을 산산조각 내고 쳔은 그의 검을 돌려 결합하여 이중 칼날 지팡이로 변환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서로에게 돌진합니다. 그리고 션이 승리하고 무게는 부상을 입어 얼굴에 흉터가 남습니다. 무게는 이를 윤에게 이야기하지만 윤은 그 이야기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칼은 아버지가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게는 자신이 챈의 칼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며 자신이 가장 강한 악마 사냥꾼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윤은 자신이 가장 강해질 것이며 그 칭호를 얻기 위해 무겐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싸우려 할 때 션이 무겐에게 그들이 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며 길을 막습니다. 그 순간 슈가 도착하고 션은 그녀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슈는 무겐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하지만 그는 일부러 빗나가며 검을 휘두릅니다. 그 공격은 멀리 있는 거대한 바위를 파괴하며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무게는 융과 싸우고 싶어 하지만 잉이 갑자기 도착해 그가 들고 있는 검 때문에 그를 악마 부족의 가장 강한 검사로 인식합니다. 잉은 무겐에게 윤이 최상의 상태가 아니라고 말하며 그가 부상당해서 치료하러 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싸울 것을 제안합니다. 무겐은 윤에게 반나절의 회복 시간을 주며 주변에 그의 에너지를 퍼뜨려 그들이 도망치려 하면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배로 돌아오고 잉은 무겐이 악마 부족에서 성검을 훔쳤다고 밝힙니다. 이로 인해 전 악마왕이 분노하여 무겐을 쫓으려 했지만 결국 무겐이 그를 죽였습니다. 슈는 그를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윤은 그가 첸에게 졌다고 상기시키며 칼이 그를 물리칠 열쇠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칼이 선택된 악마 사냥꾼에게 전해진 것이며 그 안에 숨겨진 힘이 있고 이는 선택된 자만이 활성화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그는 자신이 칼의 힘을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슈는 너무 위험하다고 하며 후퇴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사오르는 그들이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무겐이 주변에 에너지를 퍼뜨렸기 때문에 이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윤은 그들에게 후퇴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미래에 더 강력한 적과 마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용기 덕분에 살아남았던 것을 기억하며 그는 결코 악마에게서 도망치지 않았다고 말하고 션을 지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션은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윤은 강에서 목욕하고 잉은 그가 항상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합류합니다. 그녀는 그의 몸에 있는 흉터를 보고 그가 션을 보호한 증거라고 생각하며 션이 그를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며 그녀가 여전히 언니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션이 자신이 느끼고 있는 고통을 느끼지 않기를 바라며 윤에게 죽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윤은 완전히 회복하고 사오루는 그의 마법을 사용해 속도를 높입니다. 그는 또한 잉이 만든 거미 실크 갑옷을 입고 있으며 그것은 매우 견고합니다. 윤은 션에게 상대가 자신보다 강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악마 사냥꾼은 악을 물리치기 위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윤은 상대가 자신들보다 강하더라도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믿으며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면 어떤 상대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회상 장면에서 우리는 어린 윤이 쌍검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손을 대려 할 때 공이 그를 막으며 장난치지 말라고 합니다. 공은 오직 선택된 악마 사냥꾼만이 그것을 휘두를 수 있으며 심지어 자신도 자격이 없다고 밝힙니다. 윤은 선택된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공은 그를 오만하다고 부르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윤은 무겐을 공격하려 하지만 밀려납니다. 무겐이 반격하여 그의 가슴을 베지만 그의 갑옷이 그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무겐이 그를 찌를 때 갑옷이 충분하지 않아 그는 부상을 입습니다. 사오르는 무겐의 검이 더 길어서 사정거리에서 유리하다고 언급합니다. 윤이 무겐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 그는 아버지와 싸울 때 아버지가 지팡이로 그의 머리를 때리던 것을 기억합니다. 윤은 그의 무기의 길이 때문에 그를 사기꾼이라고 부르며 공이 그를 쫓아오자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윤은 갑자기 무기를 던지지만 공은 그것을 쳐내고 그를 쓰러뜨려 항복하게 만듭니다. 공은 그의 트릭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하며 그에게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윤이 밤에 훈련하는 동안 갑자기 박쥐에게 공격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검을 휘두르지만 박쥐를 맞출 수 없고 그들이 그를 둘러쌉니다. 박쥐가 그의 긴 사정거리에도 불구하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주목합니다. 박쥐가 그를 물자 그는 무기의 사정거리가 좋은 기술로 대응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박쥐들이 물리쳐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윤은 아버지와 다시 대결을 펼치며 그의 기술로 아버지를 압박할 수 있게 됩니다. 공이 지팡이로 공격하지만 윤은 가까스로 피하고 아버지를 붙잡아 결투에서 승리합니다. 윤의 무겐과의 싸움은 계속되고 그는 거리를 좁히기 위해 모래를 던집니다. 그들은 격렬하게 공격을 주고받으며 윤은 그의 공격을 받아넘기고 자신의 공격을 이어갑니다. 모두가 무겐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무겐은 진지해질 때가 되었다고 말하며 살아남습니다. 그가 기술로 공격할 때 검의 어두운 에너지가 감돌며 윤의 갑옷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잉은 같은 지점을 반복해서 공격하면 갑옷이 깨진다고 밝히고 무겐은 윤이 공격을 피하려 애쓰는 동안 계속해서 그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결국 공격을 맞게 되고 갑옷이 깨지게 됩니다. 윤은 무겐에게 그가 너무 강하다고 말하며 자신은 승산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회상 장면에서 한 남자가 마을에 괴물이 있다고 말하자 그는 아버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집에서 칼을 가져와 마을로 급히 달려갑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곰이 션을 공격하려는 것을 봅니다. 윤은 곰에게 눈덩이를 던져 주의를 끌며 싸울 준비를 합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윤은 무겐이 자신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느끼며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러나 그는 션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이기 때문에 계속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윤은 무겐이 그에게 너무 약해서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없으니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하자 쓰러집니다. 그러나 윤은 중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곰과 싸울 때 부상을 당해 그의 피가를 타고 흐르면서 신비한 힘이 깨어나고 칼이 어두운 오라로 둘러싸였던 것을 회상합니다. 그는 사리로 가득 차서 곰에게 돌진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공이 나타나 그를 쓰러뜨립니다. 공은 곰에게 동굴에서 겨울잠을 자라고 하며 더 문제를 일으키면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곰은 기어갑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윤은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며 왜 누구도 쌍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지 묻습니다. 공은 그에게 그 무기는 그 힘이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용자가 자신의 피를 희생하여 칼 속의 악마를 깨워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기술입니다. 윤은 이것을 시도해보기로 하고 자신의 팔을 베어 피가 칼을 뒤덮게 합니다. 그는 강력한 비명을 지르면서 어두운 오라에 둘러싸입니다. 무게는 그 기술을 피의 제물로 알아보고 윤은 빠르게 그에게 돌진하여 그를 날려버립니다. 이 새로운 힘으로 윤은 상대를 압박하며 사우로는 그 힘이 비인간적이라고 언급합니다. 윤은 무겐을 코너로 몰아넣지만 무겐은 윤에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며 윤을 밀어냅니다. 무겐은 그에게 그가 천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사리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겐과 천의 싸움으로 돌아가며 무겐은 그가 승리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현은 단지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고 말하지만 무겐은 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싸움이 적자 생존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천은 그의 감정을 공유하지 않으며 그것이 끝나지 않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무겐이 그에게 돌진하지만 그들이 주고받는 중에 천은 그들에게 우월한 존재가 있으므로 그의 최강자가 되기 위한 탐구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은 궁극의 기술을 사용하여 무겐을 물리치고 그날 천이 자신의 목숨을 끝낼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는 그 공격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무겐은 윤을 강으로 던져버리며 그를 밀어내지만 윤은 즉시 다시 일어나며 무겐은 윤이 그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윤은 계속해서 반격하고 무겐은 윤이 드디어 제대로 싸우기 시작해서 기뻐합니다. 슈는 윤이 전세를 뒤집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그가 그들에게 다가가자 그들은 그가 왜 그러는지 궁금해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은 그가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잉에게 돌진하지만 그녀는 그의 공격을 피하는 데 성공합니다. 사우로는 그의 마법으로 그를 날려버리고 그가 쓰러져 있는 동안 얼려버립니다. 션이 그를 확인하지만 윤은 그를 밀어냅니다. 윤은 얼음에서 벗어나 잉을 다시 공격하려 하며 모든 악마를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무겐에게 찔려 쓰러지며 의식을 잃습니다. 윤은 쌍검의 환영을 보며 아직 싸울 수 있다고 말하고 그것을 붙잡으며 그 힘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공과 함께 임무를 위해 마을로 가는 천의 기억을 봅니다. 그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은 모두가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공은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고 한 노인이 천에게 모두를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한 아이가 달려와 악마들이 그들을 잡아먹으러 왔다고 경고하며 악마들이 나타납니다. 그들 중 하나가 천을 공격하려 하지만 그는 즉시 제압됩니다. 악마들이 천을 공격하지만 그는 그들을 쉽게 모두 물리칩니다. 그는 근처 동굴로 가서 악마 아이들이 울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 노악마는 그에게 아이들은 무고하다고 말하며 절을 하며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공이 그를 따라잡아 악마를 죽이는 것이 그들의 임무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천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다른 종족을 학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공은 그들이 악마를 제거해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은 끝없는 살인은 결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반대합니다. 그는 공에게 서쪽으로 가서 모든 것을 끝낼 방법을 찾겠다고 생각하며 언젠가 돌아올 것을 약속한다고 말합니다. 천은 악마의 시체로 가득 찬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는 시신 중 하나를 조사하고 공격자가 치명적인 검 기술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건물을 조사하다가 방금 악마들을 죽인 무건과 마주친다. 무건은 천이 죽인 모든 악마들의 영혼을 느낄 수 있으며 그가 살아있는 가장 강한 인간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싸움을 도전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겨울 동안 공이 인간 무리를 이끌고 동굴에 피신하는 모습을 본다. 공이 지평선을 바라보던 중 그는 한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가 천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은 그의 집으로 돌아가고 공은 아이를 돌보겠다고 제안한다. 선은 그의 여정 동안 뭔가를 배운 듯 보이며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공에게 자신의 검을 건네며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 미래는 아이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한다. 유는 치유의 강위에 누워있는 동안 의식을 되찾는다. 무건은 자신의 검을 치우고 과거의 천이 자신을 살려줬으니 그저 은혜를 갚는 것이라며 걸어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는 다음번에는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며 윤에게 진짜 싸움을 빚졌다고 말한다. 무건이 떠나고 윤의 상처는 치유된다. 그리고 션은 그가 괜찮아진 것을 기뻐한다. 윤은 션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하며 그것은 쌍검에 남겨진 기억의 조각일 것이라고 말한다. 션은 그의 지팡이도 천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윤은 그들이 영혼의 조각을 찾아야만 그것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배로 돌아가지만 그들은 영혼의 조각을 모아야 하고 쌍검의 비밀에 대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사우로는 그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정보가 풍부한 장소인 샤올룬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는 이 영역에서 불멸자들이 거주하는 유일한 도시라고 언급한다. 그 문명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되어 있으며 형제들은 그것을 보게 되어 흥분하며 도시로 향한다. 샤올룬 시티에서 우리는 젊은 주인 청유를 만나게 되고 페르시아 공주가 신부 후보로 그에게 소개된다. 그의 집사인 푸는 그녀가 춤을 잘 춘다고 알리고 그녀는 현장에서 일을 시연한다. 하지만 청유는 감명을 받지 못해 푸는 그녀에게 떠나라고 말한다. 푸는 그가 이미 99명의 후보를 거절했기 때문에 왜 소개된 공주들 중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그는 청유가 마지막 후보만큼은 마음에 들어 할 거라고 확신하며 사악한 요녀를 부른다. 매력적인 여성이 나타나고 그녀는 청유의 관심을 사로잡는다. 그러나 그녀가 가면을 벗어 끔찍한 얼굴을 드러내자 그는 즉시 싫어하게 되어 공포에 질려 도망친다. 밖에서 청유는 트라우마적 경험에서 회복하며 푸가 여자에 대한 취향이 끔찍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미 사랑에 빠졌으며 슈를 좋아한다고 밝힌다. 우리는 그녀가 돌아오면 그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푸는 그녀가 도착하면 결혼식을 준비하겠다고 그에게 말한다. 한편 슈는 이상하게 행동하고 사로는 그녀가 샤올린 시티에 가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궁금해한다. 슈는 도시의 총독이 그들이 찾고 있는 답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사로는 황제가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순간 션은 지팡이가 영혼의 조각에 반응하고 있으며 도시를 가리키고 있다고 그들에게 말한다. 그들은 도시 입구에 도착하고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놀란다. 경비원은 드론이 각자를 스캔하면서 그들을 멈추고 드론은 그들이 입장할 수 있게 해준다. 갑자기 청유 젊은 주인이 3일 후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는 발표가 있고 모두를 의식에 초대한다. 슈는 청유가 곧 결혼할 것이라는 사실에 놀라고 그녀는 화가 난 것처럼 보인다. 그들이 도시를 돌아다닐 때 한 과일 상인은 그녀의 상품이 젊은 주인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무료라고 말한다. 슈는 그녀에게 결혼식에 대한 세부 사항을 졸라대며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고 잉은 그녀가 왜 그것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궁금해한다. 그 순간 한 무리의 군인들이 도착하여 그들을 귀빈으로 도시로 환영하며 젊은 주인이 궁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한다. 그들은 이러한 대접에 놀라고 궁전에 들어가며 청유가 그들을 도시로 환영하는 동안 훌륭한 식사를 한다. 잉은 청유의 약혼을 축하하며 놀라운 소식이라 그에게 선물을 준비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청유는 그들이 이미 그에게 가장 큰 선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그들은 슈가 실제로 신부임을 깨닫는다. 우리는 푸가 슈가 도시로 돌아온 것을 확인했을 때 이미 결혼식을 위한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청유는 그녀의 정보를 보안 시스템에 기록하여 그녀가 돌아왔을 때 결혼 축제가 자동으로 시작되었고 그녀가 그에게 했던 약속을 상기시킨다고 밝힌다. 회상 장면에서 우리는 어린 슈가 청유를 괴롭히는 무리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모습을 본다. 그 괴롭히는 무리는 청유가 학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를 무시하며 때리겠다고 위협한다. 하지만 슈는 그들을 모두 물리친다. 청유는 슈가 자신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며 그녀가 대단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자라면 샤올린 시티에 가기를 원하며 그녀가 그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슈는 신부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청유는 신부가 그의 모든 용돈을 쓸 수 있다고 말하며 그녀는 그의 신부가 되겠다고 약속한다. 현재로 돌아와서 청유는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왔으며 이제 그들이 결혼식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힌다. 하지만 슈는 그에게 그녀가 당시 너무 어려서 신부가 무엇인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신세를 지게 하고 음식을 사게 만들기 위해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그를 목표로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히며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주겠다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채미는 그녀가 이미 그에게 약속을 했고 도시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세부사항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윤은 슈가 결혼식 때문에 돌아왔다고 말하고 션은 그녀가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그녀는 속상해합니다. 하지만 윤은 결혼식을 이용해 황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모두 함께 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로는 슈에게 신호를 보내 그들의 영혼 조각 찾기 임무를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채미를 다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결혼식 날까지 그녀의 역할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슈가 방으로 들어가자 나머지 사람들이 밖에 모여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합니다. 그들은 슈를 걱정하고 있고 잉은 그녀가 결혼하기 위해 도시에 남을 것인지 궁금해하지만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테프가 영혼 조각에 반응하고 사로는 그 위치를 추적하여 그들이 따라갈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슈가 방에서 그녀가 했던 약속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결혼식을 진행하고 싶지 않아서 임무를 완수한 후 도망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채미가 실제로 영혼 조각의 소유자이며 그는 결코 슈가 다시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우리는 윤과 잉이 함께 술을 마실 때 한 여자가 그들의 관심을 끄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한 남자와 부딪히고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윤은 도둑을 멈추려고 시도하며 멋지게 행동하려 하지만 도둑은 그를 지나쳐 도망칩니다. 그 여자는 경비원들과 함께 도착하여 윤이 그녀의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경비원들이 그를 체포하고 윤은 자신이 누명을 썼다고 설명하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잉은 그들에게 첨이의 손님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기록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경비원들은 윤과 잉이 불법 이민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밝히고 그들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한편 션과 사로는 영혼 조각을 찾고 있지만 발견할 수 없습니다. 스테프가 도시 성문을 가리키고 션은 조각이 도시에 없다고 생각하여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숲에 도달하자 스테프가 반응을 멈춥니다. 그들은 돌아가기로 결정하지만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성문은 결혼식까지 닫히고 아무도 도시로 들어갈 수 없다는 발표를 듣습니다. 션은 성문으로 달려가지만 장벽이 그를 밀쳐내고 사로는 도시가 왜 봉쇄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한 노인을 만나는데 그가 병든 딸을 위해 약초를 모았으며 어떻게 도시로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고 밝힙니다. 션은 경비원들에게 노인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채미의 명령을 따르고 있을 뿐이며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로는 이런 일이 이전에 있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 남자는 이것이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션은 갈고리 줄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장벽이 그것이 벽에 닿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사로는 그의 마법을 사용해 그가 꼭대기에 도달하도록 돕지만 그의 마법은 갑자기 해제됩니다. 그는 장벽이 너무 강하다고 언급하며 션은 그들이 어떻게 도시로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그 남자는 그들에게 도시로 이어지는 비밀 터널이 있다고 밝히며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을 입구로 이끌어 터널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들이 탐험하면서 션은 장벽에 부딪혀 뒤로 밀려나고 사로는 그것이 불멸자들의 작품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터널이 불멸자들을 위해 쥐어졌다고 생각하며 장벽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스위치를 찾다가 손에 상처를 입고 그의 피로 장치를 작동시켜 장벽을 제거하고 동료들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들은 터널의 끝에 도달하여 꼭대기로 올라가지만 그들이 공연을 방해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로는 그의 마법을 사용하여 션이 고개 동작을 하도록 하고 관중은 이것이 공연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 여자가 그들을 경비원에게 신고하자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하고 경비원은 그들을 쫓습니다. 그들은 군중 속에 숨으며 경비원을 따돌리지만 그들이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도망갑니다. 션은 왜 그 노인이 사라졌는지 궁금해하고 사로는 그들이 그의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이 짜여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인들이 결혼식을 위해 슈를 준비시키는 것을 보고 푸는 채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스튜디오에서 그를 만나 그곳에서 그들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키스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그가 왜 자신과 결혼하고 싶어하는지 궁금해하며 그를 막습니다. 그는 그녀가 괴롭히는 아이들을 조종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괴롭힘을 당한 진짜 이유를 밝힙니다. 회상에서 우리는 슈가 아카데미에서 인기가 많았고 첨이는 그녀의 관심을 끌고 싶어 했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그는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그를 괴롭히면 음식을 주겠다고 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들은 그를 돕기로 결정하고 슈가 끼어들어 그들을 때려 눕힙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며 그녀에게 음식을 사겠다고 말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첨이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그녀에게 청혼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했다고 밝힙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 때문에 도시를 떠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그녀가 도착해서 기쁘다고 하며 그녀에게 도시를 함께 다스리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그와 결혼하러 도시로 간 게 아니라고 말하며 단지 영혼의 조각을 찾으러 갔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자신이 거절당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그녀를 껴안고 사진작가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고 말하며 그들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진은 대중에게 공개되고 션은 이것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사로는 일어난 모든 일을 생각하고 슈가 위험에 처했다고 결론 내립니다. 슈는 천유가 그녀에게 결혼을 강요해서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는 영혼의 조각을 사용하여 그녀에게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며 그녀는 갑자기 순종적이 됩니다. 결혼식에 대한 공지가 나오고 초대장이 종파 대표들에게 발송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잉은 그들이 어떻게 궁전에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유는 정면으로 돌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다른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결혼식 초대장을 가진 두 남자를 보게 되고 잉은 그들에게 다가가 같이 앉아도 되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라서 그녀가 함께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단지 도시를 지나가던 중이었지만 도시가 봉쇄되어 지금은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숙소를 제공하려 하지만 그녀를 두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방심한 사이 잉은 자신의 거미줄을 사용해 초대장을 가져가 윤에게 보냅니다. 잉은 계속해서 그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들은 여전히 그녀를 두고 싸웁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초대장이 도난당했음을 깨닫고 그녀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윤과 잉은 윤의 검이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궁전에 어떻게 들어갈지 논의합니다. 그러나 그는 쌍검을 천유에게 곡물로 바치는 무기상인으로 위장하기로 결정하고 잉은 그의 아내로 가장하기로 합니다. 션과 사로는 잡혔지만 사로는 그들에게 자신이 슈의 개인 간호사이며 그녀가 질병을 앓고 있어 마법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그녀가 아프면 결혼식이 망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비원들은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고 사로가 슈와 함께 도시로 들어왔음을 알게 되어 천유에게 알리기로 합니다. 모두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천유는 그 행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경비원이 그에게 다가와 사로에 대해 알립니다. 우리는 감방으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사로는 슈의 상태에 대해 거짓말했다고 밝힙니다. 션은 여전히 지팡이를 잡고 있고 사로는 그들이 영혼의 조각을 찾으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유는 감방에 들어와 그들이 왜 도시로 돌아왔는지 궁금해하며 슈가 곧 그의 아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슈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션과 사로는 그녀가 절대 임무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영혼의 조각을 보여주고 션은 지팡이를 휘두르며 그것을 사용해 그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는 반격하여 션을 쓰러뜨립니다. 그는 사로에게 조각을 사용하여 그를 통제하고 션을 제압하여 그의 능력으로 세뇌시킵니다. 그는 션의 영혼을 빼앗으려 하지만 수호자의 목소리를 듣고 션은 그의 능력이 흡수되고 있음을 깨닫고 그를 붙잡습니다. 수호자는 션의 몸이 그의 것이라고 밝히며 천유가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유는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고 하며 그가 거의 자신의 능력을 잃을 뻔했다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는 션을 사로가 돌보도록 하고 감방을 떠나며 경비원들에게 그것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사로는 션을 공격하며 그의 속박을 풀고 불덩이를 날립니다. 하지만 션은 그것을 모두 피하고 사로에게 돌진해 그를 쓰러뜨립니다. 션은 자신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천유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수호자는 그를 불러 자신의 능력의 감옥으로 데려갑니다. 수호자는 지팡이가 단지 자물쇠일 뿐이며 그가 자신의 능력을 해제해야 하며 그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악마 사냥꾼임을 기억하고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팡이를 붙잡고 그것은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팡이를 잡고 있음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이 환상이었는지 궁금해하며 감방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사로가 저주를 받았다고 외치며 도움을 요청하고 한 경비원이 그의 말을 듣고 감방을 열어 조사합니다. 하지만 션은 그를 기절시킵니다. 션은 던전을 탈출하려 하지만 길을 잃었음을 깨닫고 한 남자가 그에게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황제라고 밝히며 그의 감방문을 열면 길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아들 천유가 그를 가두고 황제가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며 도시를 다스리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션의 지팡이를 알아보고 황제가 그의 지식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션을 설득하여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확신시킵니다. 션은 문을 열고 황제의 속박을 풀면서 그를 만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션은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그의 그룹이 영혼의 조각을 찾고 있지만 천유가 그들을 제거하려고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황제는 그들을 돕기로 하고 천유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궁전에 몰래 들어가려 하지만 경비원에게 잡히고 체포될 뻔합니다. 하지만 윤과 잉이 나타나 연기가 주변을 덮고 경비원들을 쓰러뜨립니다. 션은 그들을 황제에게 소개하며 그가 던전에 갇혀 있었다고 말하고 자로는 천유에게 세뇌당했기 때문에 여전히 감방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잉은 슈도 세뇌당했다고 생각하고 황제는 그들에게 영혼 조각에 대해 말하며 그것이 마음을 조종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윤은 쌍검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황제를 시험한다. 그래서 그는 윤에게 그것이 첸에 의해 사용되었지만 원래 것과는 다르게 보인다고 말한다. 윤은 그가 정말 황제라고 확신하고 임무를 위해 변장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윤은 션과 황제를 위해 무언가를 가지러 떠난다. 그는 손님들의 옷을 훔쳐서 그들에게 주고 이제 모두 임무를 위한 준비가 되었다. 손님들은 결혼식을 위해 모이고 푸가 연설을 할 때 자로가 행사에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황제는 챔유가 마법을 사용하여 군대를 조종했다고 말하고 따라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윤에게 참유에게 결투를 신청하라고 말하며 도시의 전통이 그를 수락하게 할 것임을 알고 있으며 황제는 적절한 순간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겠다고 약속한다. 챔유와 슈가 손님들 앞에 나타나고 그들은 결혼식을 진행한다. 하지만 윤이 그들을 방해하며 첸유와 싸우고 싶다고 말하고 모두 그들의 싸움을 기대한다. 푸는 결혼식에서 이의가 있다고 설명하며 전통에 따라 천유는 윤과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경기장에 들어가고 푸는 윤이 슈와 함께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녀와 사랑에 빠졌음이 틀림없다고 모두에게 소개한다. 그러나 푸는 첸유의 사랑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중들은 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의아해하면서 그들이 싸울 준비를 한다. 그는 단지 인간이고 불멸자와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윤이 돌진하고 그들의 싸움이 시작되며 잉은 자로에게로 가면서 그의 주의를 끌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영혼 조각의 영향 아래 있어 반응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를 깨우려고 하지만 챔유가 그녀를 보고 자로를 조종하여 그녀를 공격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거서차 버린다. 윤과 챔유는 계속해서 주먹을 주고받고 첨유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강력할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창의 힘을 활성화하여 얼음 에너지로 덮고 윤을 공격하여 한 방을 맞춘다. 한편 션은 슈에게 다가가 그녀를 깨우려고 한다. 하지만 황제는 그녀가 여전히 첨유의 마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임을 안다. 황제가 불멸자의 무기에는 마법이 깃들어 있으며 챔유의 창은 사람의 피를 얼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윤의 부상이 얼어붙기 시작한다. 션은 황제가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며 션에게 형을 믿으라고 말한다. 챔유는 윤의 쌍검이 그의 창의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윤은 그보다 강한 상대와 싸운 적이 있다고 밝힌다. 챔유가 슈가 도시에서 머무는 것이 낫다고 설명하면서 싸움이 계속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혼 조각을 모으는 임무를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윤을 거서차며 인간이 불멸자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윤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설명하며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그는 첨유에게 돌진하고 윤이 한 방을 맞추면서 계속해서 주먹을 주고받는다. 챔유는 윤이 따라잡지 못하면 죽을 것이라며 진지하게 싸우기로 결심한다. 그들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싸우며 주변을 파괴하고 공중에서 충돌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충격파를 방출한다. 황제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션은 모두에게 챔유를 믿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황제를 지하 감옥에 가두고 자신이 도시의 통치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이다. 황제는 자신을 드러내고 첨유는 그를 보고 놀란다. 그는 챔유가 슈와 자로를 세뇌시켰다고 폭로하고 황제는 그를 반역자로 칭하며 경비병들에게 그를 체포하라고 명령한다. 경비병들이 그를 둘러싸지만 그는 황제가 악마에게 사로잡혔다고 설명한다. 푸가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만 황제는 군인들에게 그들이 함께 일하고 있으니 믿지 말라고 말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은 챔유는 기술을 사용하여 군인들을 날려버리고 지역을 얼음으로 덮는다. 그러나 윤은 그 공격을 견뎌내고 첨유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궁금해한다. 윤은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더 이상 슈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도시가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 윤은 그를 믿지 않지만 그는 황제가 그들을 속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황제의 몸에서 어두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수즈라는 이름의 신비로운 여자가 나타난다. 그녀는 자신이 황제의 몸속에 숨어 있었음을 밝히고 그가 그녀를 가두기 위해 애쓰고 있었음을 알게 되며 그는 아들에게 자신을 지하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다. 그는 도시를 챔유에게 맡겼고 첨유는 그를 지하 감옥에 가두고 하인들에게 그곳을 마법으로 봉인하라고 명령했다. 챔유는 수즈를 맡기로 결심하지만 윤은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장본인이라 화가 난다. 그녀는 그를 기억하며 그가 자랐다고 말하고 공을 죽이는 것은 아주 쉬웠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를 죽이려는 결심으로 그녀에게 돌진하지만 그녀는 실을 사용하여 션의 몸을 조종하여 윤을 공격하도록 한다. 그는 그녀에게 션을 놓아달라고 말하고 첸유가 싸움에 합류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또 다른 상대가 있다고 말한다. 노인이 나타나고 그는 공이 물리쳤던 악마로 변신한다. 그것은 윤과 첨유를 공격하여 날려버리고
그들은 공통의 적이 있음을 깨닫고 함께 싸우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악마와 싸우면서 찬유가 그의 무기가 데미지를 입히지 못한다고 언급하자 영혼 조각을 창에 붙이고 땅을 쳐서 얼음을 소환하여 악마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윤이 그것을 공격하여 상처를 입힙니다. 하지만 악마가 풀려나서 수에게 돌진하자 천유가 그녀를 보호하며 창으로 그것을 꿰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치명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이 도착하여 연속 공격을 가해 악마를 쓰러뜨립니다. 첸 유는 수에게 그녀를 억지로 머물게 한 것이 죄책감이 든다고 말하며 자신이 죽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항상 그와의 약속을 소중히 여겼고 단지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당장 결혼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영혼 조각을 보여주며 그것을 사용하여 자신을 보호하라고 말하고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스즈가 그것을 빼앗으려 하자 화가 나서 대포로 스즈를 폭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가 션의 보호막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션은 첸 유의 복수를 결심하지만 스즈가 윤에게 그의 친구들이 쓰러졌고 혼자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자 갑자기 쓰러집니다. 하지만 윤은 이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에게 피해를 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혈액 희생을 사용하여 광폭해집니다. 악마가 그에게 돌진하지만 그는 그것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통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하고 저항하려고 하지만 스즈는 그가 취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정신을 꺾으려고 합니다. 그는 환상을 보는데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던 시기로 돌아갑니다. 그는 스즈가 공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그에게 쌍검의 힘을 풀고 최강의 악마 사냥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을 회상합니다. 스즈는 그의 몸이 밝게 빛나는 것을 보고 놀라며 그는 환상 속에서 천을 봅니다. 우리는 쌍검의 힘이 해제된 것을 보며 첸은 진정한 힘은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는 결의의 찬 사용자에게서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윤은 챔의 궁극 기술을 사용하고 스즈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기에 악마에게 그를 물리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앞으로 달려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악마를 처치합니다. 그는 스즈 뒤에 나타나서 끝났다고 말하지만 션이 그를 공격하여 날려버립니다. 션은 그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없어 계속해서 그를 추격하며 치명적인 타격을 가해 윤을 쓰러뜨립니다. 그는 그를 끝내려 하지만 윤이 그를 억제하며 그가 윤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애원합니다. 그것이 스즈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형제를 짓누르려는 기술을 사용하지만 윤은 션에게 지지 말라고 하며 그를 안전한 곳으로 던집니다. 스즈는 윤이 압사당했다고 생각하고 션은 절망하여 가디언과 거래를 하려고 그에게 힘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는 션에게 영혼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션이 가디언의 힘을 해방하자 스즈의 실이 갑자기 끊어집니다. 가디언은 그녀에게 불멸자들조차도 그를 두려워한다고 말하며 그녀가 그의 영혼을 조작하려 했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고 푸시에라고 부르지만 그는 그녀를 찌르며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를 권리가 없다고 말하며 그녀의 몸을 불태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천유의 장례식에서 모두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을 보며 유는 천유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에 좌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룹은 영혼 조각을 계속 찾아다니지만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